네, 안녕하세요. 그때 전화드린 뉴스는 김태훈. 예. 저번에 4에서도 한번 뵀었는데. 예. 아니, 또 이렇게 서울대에 또 이렇게 네. 오늘 또 콘서트 있으시더라고요. 네. 저 어떤 계기로 좀 하게 되시는지. 아니, 지금 시대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젊은이들을 많이 만나는 편인데. 네네. 만나보면 공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무슨 단어인가 하면은, 희망이 없다. 하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이 희망이 없는 그런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은 상당히 불행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좀 희망을 좀 얘기를 하고자. 이런 콘서트 자리를. 네네. 그 학생들하고 좀 더 많은 교감을 좀 이루고, 또, 옛날에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그 청년들에 대한 뭐랄까요? 또 분발을 또 촉구한 적이 있거든요. 청년들이 어쨌든 우리 시대를 이끌어 나갈 또 주역들인데, 청년들이 조금 더 희망을 가져도록 하는, 그래도 그 역시도 정치의 몫이거든요. 그렇죠. 정치인들이 뭐랄까요, 돈을 100만 원 준다, 50만 원 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정치인들이, 우리 청년들이 어떤 일을 해도 뭔가 좀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와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갈수록 각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또 결혼을 해도 또 출산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는 우리 사회적 분위기와 저는 무관하지 않다 보거든요. 이런 분위기들을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저는 정치가 많이 바뀌어야 된다. 지금의 정치 환경으로서는 어렵다. 상당히 우리 청년들에게,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저기 앉으시면 네네네. 예. 사실 저기 이제 좀 당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꽤 오랜 시간 지금 전당대회 이제 출마를 선언하시고 계속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좀 당 분위기 현 상황 좀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제가 정치를 96년도부터 시작했거든요. 네네. 96년도에도 저는 정치가 참 왜 저럴까, 정치가 좀 분발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한 26, 7년 된 지금 봤을 때는 오히려 그때가 더 현재보다는 더 나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최소한 그때는 정치인에 대한 도덕성에서는 상당히 좀 강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사회적 요구가. 근데 지금은 보면은 전반적으로 정치인에 대한 도덕성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해야 되는데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하고 더욱더 투명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의 어떤 다짐과 어떤 정치인들의 소양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면은 야당, 여당이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여당인 국민의힘이 과연 그럼 야당을 탓할 만큼, 야당을 비판할 만큼의 어떤 도덕적인 부분이든 또 기타 다른 영역에서든 압도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네네. 결국은 국민의힘도 기득권화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자 정당의 이미지, 기득권 정당의 이미지, 그렇죠. 이 이미지를 좀 타파하지 않고서는 저는 정치 개혁은 요원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5년 만에 이렇게 출범을 했지만 아시다시피 허니문 기간에 지지율이 사실 높지가 않아요. 그래도 여러 가지 사태들도 겹쳤지만 이제 차기 당대표의 경우 이제 앞으로 이제 남은 총선에서 이제 여소야대 정국을 또 극복해야 되고 또 윤석열 정부를 또
윤석열 정부의 이제 국정 운영에 좀 이제 도움이 돼야 되는데 좀 차기 총선이나 뭐 이런 거 준비하시는 좀 부상이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윤석열 정부가 그 탄생하게 된 것은 어쨌든 지난 민주당 정권이 이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세워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탄생했다 보거든요. 저는 그런 어떤 우리 시민들,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에 의해서 탄생한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민들도 좀 애정어린 마음으로 좀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실패하게 되면, 그 정부가 실패하게 되면은 그 국민이 불행해진다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 왜 그리 못하니 이거보다는 이렇게 좀 잘해줬으면 안 되겠냐는 이게 우리가 아 다르고 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따뜻한 시각에서 네네네. 이 부분을 봐주고 또 지지를 하지 않았던 분들도 있어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분들이 지나치게 좀 이렇게 그 지난 대선 결과를 좀 부정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네네. 지금 6개월밖에 안 된 정부를 퇴진하라는 것도 이거는 민주주의랑 정면 도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뭐 한 표 차이로 지든 뭐 100만 표 차이로 지든 어쨌든 이 민주주의라고 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그 결정되고 그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윤 정부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토하거나 또 잘못되길 바라는 마치 막 기도하는 듯한 그런 모습은 저는 현명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우리가 대통령제가 단임제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또 뭐 또 재도전할 수 있는 미국처럼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정부가 좀 그래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좀 무난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예, 시간은 또 도와줘야 됩니다.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지금의 야당처럼 다수의 힘만 믿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다면은 만약에 그들이 또 정권 잡았을 때 또 이런 반복되는 거죠. 반복되는 사실. 그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새 정부가 들어서면은 그 정부가 좀 성공할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예, 있도록. 함께 뭔가 좀 협력하고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22대 총선이 중요하죠. 몇 석 예상하십니까? 제가 당대표가 되면 한 151석 정도. 오, 그래도 과반 이상. 예, 왜냐면은 저는 이제 일대 그 정치개혁의 아마 원년으로 네네. 기록되게 할 만큼 강한 추진력으로 강한 저는 리더십. 정치개혁을 할 거거든요. 네네. 그게 뭐 야당 보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네. 우리 당이 야당이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본을 받을 수 있도록 본받을 수 있도록 정당 운영을 잘하면 되거든요. 그 정치 개혁 하나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좀 어떨 것 예, 같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정치개혁의 제일 첫 번째가 저는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네. 의원 정수를 저는 지금보다 좀 많이 3분의 1 정도는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100명 정도는. 네, 그래서 제가 얼추 계산하면 80에서 한 100석 정도를 네네네. 줄여낼 수 있겠더라고요. 아시다시피 비례대표만 해도 한 47석이잖아요. 그렇죠. 47석을 4년으로 해서 계산해 보니까 한 1,700억 정도. 네네. 그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 세이브가 되거든요. 네네. 그 예산을 차라리 우리 청년들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 청년들에게 의해서 1억씩만 나눠줘도 1,700개의 기업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지원을 할 수 있고. 예. 그러다 보면은, 훨씬 더 지금보다 청년들에게 또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 숫자를 저는 줄이는, 그러니까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의석수를 줄이는 것이 저는 정치개혁의 첫 번째로 보고 있습니다. 제일 강하게 좀 추진을 하실 생각. 뭐 아시다시피 뭐 정치인들 보면은 이제 까만 양복 입고 한 수십 명, 수백 명이 우르르 몰려다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 보면은 저는 마치 뭐 한 편의 그 영화, 조풍 영화. 조폭 영화 보면은 이제 우르르 몰려다니잖아요. 뭐 그런 느낌이 많이 받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2022년 현 시점에 보면은
여야가 너무 정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에 대한 뭡니까 이 기대를 많이 어긋나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소중한 시간들이 정쟁에 다 쏘여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요즘에 청년분들을 만나면 공통되는 단어가 모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희망이 없다는 말을 참 많이 들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아주 멍청한데 제가 두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2004년도에 제가 이때 제 나이가 이제 28살이거든요. 네, 제가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기 서울대에서 예. 강연을 하셨고 예. 사실 질문들이 보니까 되게 좀 어려운 질문들도 많았고 사실 좀 깊은 질문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네. 좀 소감 한마디 좀 해주시면. 네, 어쨌든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 정치인들이 낭망이 아니라 희망을 줘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청년들께서도 그 희망의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꼭 그 희망을 잃지 않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이 강연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더 무겁게 정치인으로서 책임감을 좀 다하는 모습을 좀 담아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좀 학생들과 계속 만나실 계획이 좀 네, 있으신지? 앞으로도 계속 좀 다른 지역의 학생들도 좀 만나서 이런 뜻깊은 좀 소통을 통해서 우리 정치인들이 좀 더 반성하고 또 더 나아가서 정치 개혁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세상으로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래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서울대 사랑합니다. 정세님 사랑합니다. 잠깐! 주식이 어렵다고? 하루 10분 감을 보면 성공 투자의 감이 잡힌다. 투자 정보가 한눈에 감을 통해 해외 주식의 감을 잡아보세요.